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덜 하긴 하던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에서 돈 번다, 부동산 하면 돈 번다, 주식은 미국의 배당주 ETF 하면 배당금으로 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유튜버들 아니면 전문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갭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자산을 늘려야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이 한 5천만 원만 돼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연봉 한 4천 넘어가면 서울에서 집 살 생각해라, 이런 얘기한 이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게 뭔가 많이 재테크하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난리일까요?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허덕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 가족들 두고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빚이 20억 30억 이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빚을 20억 30억 질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40대 아줌마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큰 욕심을 부리고 일을 크게 벌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집을 사는데 20억을 빚을 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 거죠. 뭔가 좀 비정상적인 뭔가를 하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재테크해서 주식하고 부동산하면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벌 수 있겠죠.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주식해가지고 10억 벌고 50억 벌고 100억 벌고 하겠죠. 부동산 투자해서 50억 100억 30억 200억 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소수에 들어가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재능이 그에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원하는 값을 보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만약에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하면 내 분수에 맞춰 사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분수대로 자기 형편대로 살아가는 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많고 고성장 시대가 되면 당연히 돈 버는 사람들 많아서 주식도 시장이 호황이고 부동산 시장도 호황이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요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받고 1년에 성과급으로 4, 5천만 원씩 받고 월급도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하면 당연히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심도 생기고 새로운 아파트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했더니 배당금도 나온대. 주가도 올랐대. 3배, 4배 올랐대. 올해 주식 투자해가지고 1억 벌었대. 이러면 당연히 씀씀이가 좀 더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겠죠.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들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주식하거나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해가지고 코인 해가지고 돈 깨먹었다고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요즘 간간히 주변 둘러보면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돼서 미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인으로 1억으로 시작한 코인이 100억까지 됐대요. 100배 늘었으니까 되게 부자잖아요. 근데 그걸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1억에서 100억 된 사람이 나중에 마이너스 5억 되고 마이너스 10억까지 됐답니다. 100억 벌 땐 좋았겠지만 마이너스 10억 되면요 거의 죽을 때까지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코인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인 게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끝까지 가면 파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10억의 빚이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5억의 빚도 죽을 때까지 못 갚는 사람들이 부지기순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3억 빌리고 5억 빌리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3억 빌리고 5억 빌리면요 그걸 20년 30년 동안 갚으려고 허덕이다가 나중에 늙어서 빚을 그리고 부동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빡셉니다. 빡세고 힘든데 1억을 2억을 우습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죠. 1억 가지고 2억 가지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노년을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1억 2억 가지고 노년에 그 돈 가지고 다 먹고 살지 못하죠. 근데 1억이나 2억이나 손에 쥐고 있는 놈들이 그런 얘기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꼭 1억 2억도 모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1억 2억이 돈이냐라고 개소리하고 다닙니다. 노년에 그걸로 못 먹고 산다 그러고 1년에 300만 원 필요하면 50살에 은퇴하면 90살까지 살 건데 40년이면은 대략
월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 4천만원 치고 40년 이러면 대략 한 15억 필요하다, 16억 필요하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50살 돼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죠. 50살에 은퇴 안 할 뿐더러 요즘은 60살에도 은퇴를 안 합니다. 65세에도 은퇴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65세가 아니라 70세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인데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이 노년에 15억이 필요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말들은 아예 그냥 듣지도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노년에 내 손에 2억 쥐고 있다, 3억 쥐고 있다, 되게 소중한 돈이고 그 돈만 쥐고 있어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또 땀 흘려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에 250만원 300만원 벌어서 있잖아요. 노년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부동산에 빠져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 30억짜리 사야 된다고 고집 부리고 욕심만 안 내도 충분히 산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강남에 살아야 됩니까? 강남에 새 아파트 살아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강남에 살아도 아파트 아닌 빌라에 살아도 되고요. 다가구 뭐 단독주택에 살아도 되고 선택의 여지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데 살아도 되고 뭘 그렇게 넓은 데 40평 50평 고집할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남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다 배 아프고 나도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야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겠다라고 행동하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노년에 1억만 가지고 있어도 2억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활비를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쓴다고요? 200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5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현실에 맞춰서 부지런히 자기의 자산을 늘려가고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면 길은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이 절대로 녹록지 않고 빡세고 힘들다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의 분수에 맞게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땀 흘리고 땀 흘려서 돈 벌고 또 악착까지 절약해서 저축하고 목돈 만들어서 노년을 대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금 3억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정 불안하면 예금에 집어넣어서 예금이자 받아도 되고 아니면 고비당 우량주나 고이자를 주는 채권 안전한 것들 최대한 찾아서 넣어서 있잖아요. 3억으로 월에 150만원 만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120만원 만들든 아니면 100만원 만들면요 100만원이 웃음냐고요. 3억 집어넣어서 월에 100만원 나오면요 감사한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절대로 적은 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금도 받고 또 일해서 월급도 받고 이러면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분수에 맞춰서 차근차근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